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메뉴인 에디트 메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메뉴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복사, 잘라내기, 붙여넣기, 찾기, 바꾸기, 대부분의 편집과 관련된 그런 표준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Find and Replace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컨트랙트 아이디나 뭐 비드 아이디 이 전체 테이블 중에서 내가 8048 여기 이제 해당되겠지만 8048이란 걸 한번 찾아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럼 8048을 눌러 주시고요. 뭐 매치 엔타이어 셀 하면은 전체 8048이 딱 똑같은 경우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뭐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8048 52 뭐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스타트 앳 탑 위에서부터 찾을 것이냐 이제 옵션은 이제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뭐 여기서는 그냥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048을 누르고 Find를 누르면 이렇게 8048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이 중에 또 다른 8048이 다른 데서 나올 수 있는지도 이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에디트 메뉴에는 Find Next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Find Next를 누르시면은 이와 같이 8048이 맨 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43번 행에도 이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Go to Row는 그러니까 해당 로 행으로 바로 직접 찾아가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번째 행으로 가고 싶다. 그럼 100을 누르게 되면은 100을 기입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100번째 행으로 바로 이동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피와 페이스트 기능이 있는데요. 카피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카피를 하고 싶은 영역을 설정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는 요 부분을 이제 설정하겠습니다. 요 부분을 누르고 영역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카피 또는 컨트롤 C를 누르신 다음에 자, 그 밑에다가 하나 이렇게 하고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죠. 이와 같이 8042와 8052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죠.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영역으로 설정한 부분까지는 카피와 페이스트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하나만 카피를 하고 그거를 똑같은 영역을 설정해서 여기를 전체 다 902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위에만 바뀌는 거 보시죠?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은 참고로 엑셀과 같은 프로그램은 이런 기능이 제공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프로디 소프트웨어는 엑셀과 똑같은 그런 스프레드시트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를 카피를 하고 여러 군데 영역을 설정해서 동일한 값을 이렇게 다중으로 이제 복사하는 그런 기능은 현재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클리어 스크립트 아웃풋인데요. 이걸 누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스크립트 아웃풋이 중간에 있었던 그 로그 메시지들이 전부 다 이제 삭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클리어 히스토리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히스토리를 완전히 삭제를 하겠냐. 그러면 이제 이런 히스토리 파일이 아예 그냥 그 디스크에서 남아있지 않는 그런 결과를 이제 초래합니다. 참고로 히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내가 몇 시 몇 분 몇 초에 뭘 했는지가 쭉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클리어 히스토리 누르게 되면은 이와 같이 히스토리 로그가 완전히 다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리뷰를 한다거나 이 사람이 어떤 것을 했는지에 대해서 상급자가 프로디스에서 어떤 그런 히스토리 좀 파악하고 싶다. 그러면 클리어를 하지 않고 그 히스토리를 쭉 보는 것이 이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데이터 메뉴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프로디 테이블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파일인 비드 테이블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프로디스의 데이터 타입은 앞에서 이 string, integer, decimal number, date time, true and false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이와 같이 데이터 타입은 스트링 같은 경우에 직원 이름과 같은 일련의 텍스트 문자라는 걸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인터저는 4, 마이너스 22와 같은 정수. 소수점 이하는 될 수가 없지만 음수일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시멀 넘버 같은 경우에는 28.9047과 같은 소수점 이하인 숫자를 말하고요. 데이트 타임은 특정 날짜 및 시간, 그리고 true and false는 속성이 true 또는 false인 경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스트링이라든지 인터저, 데시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이렇게 문자와 숫자를 많이 다루시다 보니까 특별히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데요. 날짜에 대해서는 계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일반 숫자같이 뭐 단순하게 덧셈 뺄셈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트 타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회계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CSV라든지 MS 엑셀 파일을 가지고 임포트하는 경우가 가장 많을 텐데요. 앞서 임포트 CSV나 MS 엑셀 파일을 프로디스로 임포트하는 그 메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는데 이때 가장 에러가 많이 나는 경우가 바로 데이트 타입입니다. 프로디스에서는 약간의 처리 과정을 통해서 이 스트링을 데이트 타임으로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화면상으로는 이렇게 뭐 1970, 0101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데이터 타입이 스트링으로 되어 있다면은 이거를 데이트 타임으로 좀 변경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트 타임으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문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정렬 또는 산식, 계산, 예를 들어서 며칠과 며칠 사이에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2018년 1월 1일과 2018년 1월 2일을 만약에 차이를 구한다면 하루라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그거를 스트링으로 하게 되면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데이트 타임으로 변환을 해줘야 되고요. 포맷은 이와 같이 %y, 그 다음에 %m, y는 year를 얘기하고요. m은 month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d는 day를 얘기하고요. 이와 같이 %y, y는 대문자고요. %m, m은 소문자고 %d라고 해서 여기 있는 중간에 이런 특수문자, 요 대시라든지 슬래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거에 따라서 있고 없고를 포맷에서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맷은 직접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포맷 필드에 들어가서 드롭다운 리스트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이쪽에 버튼이 있는데 요걸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드롭다운 리스트에서 이와 같이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시간과 분과 초까지 더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h hour 콜론 그다음에 %m minute 콜론 %second 까지 이렇게까지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퀵 테스트에 2018 0424 3시 34분 25초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제 예제 샘플 테이블을 한번 열어보고요. 거기서 데이트 타임에 대한 여러 가지 산식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로 들어가 있는 테스트 TBL을 한번 열어보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테이블 프로퍼티를 보시게 되면은 A 칼럼은 인터저, 뭐 B 인터저, C 스트링, D 스트링, 그다음에 E는 데시멀, 그다음에 마지막 데이트는 데이트 타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임의로 하나 데이트 칼럼을 삽입하기 위해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데이트 2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타입은 스트링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입이 스트링이 되면 포맷은 따로 별도로 나오지 않게 되고요. 누르셔도 이와 같이 넘버나 데이트 필드에 대해서만 포맷을 지정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스트링은 기본적으로 포맷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캘큘레이션을 이제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에 2018년 3월 3일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3월 3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제대로 데이트 타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뜨게 됩니다. 이 프로딧은 기본적으로 한국 공휴일을 자동적으로 체크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 예를 들어서 0303이라고 이제 치려고 하는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걸 2018 0303으로 하게 되면은 2018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3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스트링에서는 파이썬에서 텍스트를 처리하는 것과 동일한 문법으로서 양쪽을 이와 같이 쌍따옴표로 해주시던지 아니면 홀따옴표로 이렇게 해주시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뭐 쌍따옴표로 하셔도 되고 홀따옴표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홀따옴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입력한 상태에서 OK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또 한번 세이브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와 같이 데이트2는 데이트와 달리 여전히 테이블 프로퍼티 상에서 스트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타입이 데이트 타임과 스트링 간에서는 연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스트링을 데이트 타임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서 데이트 타임으로 바꿔준 거는 굉장히 간단하고요. 이미 타입이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데이트 타임으로 해주시고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서 지금 들어가 있는 이 스트링이 2018-0303이니까 이 밑에 있는 H, 그 다음에 M, S까지 다 들어가게 이렇게 포맷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세이브 버튼 눌러도 이상한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뉴얼로 이렇게 여기를 완전히 다 지워 주시던지 아니면 여기 톱니바퀴 아이콘 눌러서 2018 8월 16 이렇게 포맷을 바꿔 주시고 OK를 눌러 주신 다음에 이와 같이 눌러 주시면은 2018 3월 3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빨간색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이 한 다음에 내가 데이트 2에서 데이트를 차감한 날짜가 이제 며칠인가 라고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시 제가 칼럼 하나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럼명은 디퍼런스의 약자인 diff로 하고요. 양자의 차이를 인터저 며칠, 뭐 예를 들어서 5일, 6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정수로 인터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캘큘레이션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캘큘레이션에서 이와 같이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에러가 나고요. 이거는 이제 파이썬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여기 데이트2에서 데이트를 빼주고 나서 점을 찍어주시고 days라는 이 프로디스의 고유 함수를, 그리고 어떻게 보면 프로디스의 고유 함수라기보다는 파이썬의 어떤 이 날짜를 계산해주는 일종의 함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 days라는 것을 뒤에 더 붙여주셔야만 이게 날짜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OK 버튼 누르고 세이브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와 같이 2018년 3월 3일에서 2008년 1월 1일 뺀 날짜가 61일이고 그 결과 밑에도 마찬가지로 데이트2에서 데이트1을 차감한 날짜를 정수로 보여주게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그냥 제가 한번 사례로 아니 이렇게만 했다 라고 하면은 눌러보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좀 뒤에 어떤 이렇게 00000 더 붙어가지고 이게 단순히 날짜의 차감으로 보기에는 조금 헷갈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날짜와 날짜 사이의 어떤 차이를 보고 싶다고 하신다면 여기서 이와 같이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days를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시 내가 2018년 3월 30일에서 61일만큼 더 플러스한 날짜가 얼마냐 라는 걸 보고 싶을 수가 있겠죠. 그럼 제가 또 하나 칼럼을 하나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데이트
3라고 해놓고요. 이제는 2018년 3월 3일에서 61일을 더한 그 날짜 자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아예 데이트 타임으로 이렇게 정하면 되고요. 나는 이제 그 시간과 분, 초를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2018년 8월 10, 요런 포맷으로 정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캘큘레이션은 데이트 2에서 플러스 디퍼런스를 눌러주시면은 이건 특별히 뭐 이와 같이 안 해주셔도 이와 같이만 해주시고 나서 OK 버튼을 누르시고 난 다음에 세이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데이트 3, 즉 2018년 3월 3일에서 61일을 더한 그 날짜 값을 이제 구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트 타임을 숫자, 넘버로 바꿔준다든지 또는 숫자를 데이트 타임으로 바꿔준다든지 하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왜 그런 기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와 같이 데이트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맥시멈, 그냥 가장 그 큰 날짜, 또는 미니멈, 가장 작은 날짜 같은 것을 나중에 설명드릴 그런 스트레이티파이라든지 서머라이즈 같은 기능을 이용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데이트 타임으로 들어간 거는 뭐 평균이라든지 최소값, 뭐 최대값, 그 다음에 뭐 합산, 뭐 이런 것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데이트 타임을 넘버, 데시멀이라든지 인터저라든지 그런 것으로 이제 치환을 해준 다음에 다시 거기서 뭐 맥스, 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다시 그거를 날짜로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 필요할 수가 있는데요.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프로딧은 그렇게 전환해주는 함수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2018년 지금 현재 데이트 3에 있는 이 날짜들을 이제 숫자로 이제 바꿔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컬럼을 하나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컬럼명은 데이트 투 넘버의 약자 데이트 투 넘으로 하겠고요. 데이트 투 넘이기 때문에 인터저 또는 뭐 데시멀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일단 데시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시멀로 해보고, 그 다음에 캘큘레이션에서는 이 데이트 투 넘이라는 기본적인 함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트 투 넘을 한번 더블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내가 변환하고 싶은 그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컬럼을 괄호 안에 집어넣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데이트 3니까 데이트 3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 상태에서 OK 버튼을 이제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세이브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2018년 5월 3일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1525273200.00 이런 식으로 이제 넘버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넘버로 바꿔놓은 순간 뭐 여러 가지 산식, 최대값, 최소값, 평균, 뭐 분산, 표준 편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럼 왜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해야 되느냐? 날짜를 뭐 이런 것으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건 나중에 이제 그 부정적발의 하나의 사례인 마지막 입찰에 들어온 사람들 또는 이제 동일한 날짜에 그 입찰을 한 사람들 했을 때 그때 이제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요긴하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트를 이제 넘버로 바꿔주는 걸 설명드렸는데요. 이제는 넘버 요 자체를 다시 데이트로 바꿔주는 것을 한번 제가 사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넘버를 to date로 이렇게 한번 제가 컬럼명을 해보겠고요.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데이트이기 때문에 타입은 데이트 타임으로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뒤쪽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일자까지만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제가 포맷을 세팅하고요. 그 다음에 캘큘레이션에서는 여기 보시면 num2dat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num2date를 더블 클릭하시고, 제가 여기 안에는 num2date니까 넘버로 되어 있는 칼럼을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나와 있는 date to num
여기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OK 버튼을 누른 다음에 제가 세이브 버튼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숫자가 바로 데이트로 바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앞에서 날짜와 날짜를 차감하는 것을 정수로 보여주는 것을 설명드렸는데요. 만약에 이거를 스트링, 텍스트로 보여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날짜와 날짜를 차감한 것을 스트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diff2라는 컬럼 하나 만들겠고요. 타입은 스트링으로 하고 캘큘레이션은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date3와 date3 마이너스 뭐 date1 date3 마이너스 date1 이렇게 한번 기입을 하고 나서 OK 버튼을 누르고서 세이브 버튼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뭐 지금 화면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눌러보면 122 차이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액티브 캘큘레이션 이 부분 한번 더 눌러 주신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액티브 캘큘레이션을 풀어 주시면은 이렇게 전체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게 결국은 5월 3일에서 5월 3일에서 1월 1일을 뺀 거니까 122일이 나오게 되겠고요. 요 밑에는 여기 더블 클릭해 보면 이제 0시 0분 0초가 되니까 여긴 당연히 이제 다 0이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게 뭐 1시로 돼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요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에 있는 122 days 뒤에 차이는 시간까지 차이를 이제 텍스트에서는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뭐 이 방법을 채택하든지 이 방법을 취하시든지 아니면 기존에 이 days만 나오는 요 함수를 써가지고 하는 방법 둘 중에 어떤 방법을 써도 뭐 큰 문제는 없겠는데요. 아무래도 바로 이제 어떤 정수 숫자로 나오는 부분으로 결과값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만큼 좀 시간이 세이브가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몇 분, 몇 초, 몇 분, 몇 시간, 몇 분, 몇 초까지 정확한 차이를 보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스트링을 해서 보여주시는 방법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이제 특정 날짜를 기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앞에서는 스트링을 해서 쌍따옴표 또는 홀따옴표를 넣어서 기입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함수를 이용해서 특정 날짜를 기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컬럼을 하나 더 만들겠는데요. date4라고 하고 스트링이 아니라 바로 date 타입을 date 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캘큘레이션에서 파이썬의 함수인 datetime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18년 어린이날인 5월 5일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세이브 버튼을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2018년 5월 5일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뭐 이 자체도 데이트 타임으로 바뀌어진 상태지만 여기서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뭐 차감이라든지 플러스라든지 그런 거를 적용해 주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거를 조금 더 치환을 해 줘야 되는데요. 현재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나중에 계산해 보면 에러가 나오는데요. 이걸 다시 텍스트로 전환한 다음에 스트링을 전환한 다음에 다시 데이트 타임으로 전환해 주는 약간 조금 이제 중간에 절차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요거를 스트링으로 이제 바꿔 주시게 되면은 이게 전부 다 스트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요거를 스트링을 데이트 타임 바꿔 주시면은 이렇게 요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하셔야지만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계산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타입 중에서 데이트 타임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전산 감사, 데이터 감사를 할 때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 메뉴와 애널라이즈 메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